세 번째 주제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 방안 연구로서 책임 연구자는 윤계형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윤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행자로서 제 불찰로 인해서 원래 12에서 15분 발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한 관계로 죄송하지만 1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 이후 지정 토론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김현수 팀장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 책임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윤계영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본 자료는 필요성 및 목적, 주요 내용, 기대 효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모두 아시다시피 새로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분야이고, 이러한 성격과 함께,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생명공학은 미래 사회의 문제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학 분야의 집약적인 기술 발전과 달라진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런 미래 신성장 동력인 생명공학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관련 법 제도상 체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이러한 바이오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요. 이런 연구를 위해서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 법제의 제정 배경 및 개정 영역 분석 등을 통해서 생명공학 규율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각종 관련 제도와 규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의 관련 정책 등의 동향을 분석했는데요. 먼저 해외를 살펴보면 바이오 경제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차원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들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그리고 각종 규제 이슈들까지 굉장히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팬데믹 현상과 맞물려서 각종 관련 규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의 관련 규제 시스템 등에 있어서 긴급 허가라든지 신속 허가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정책과 행정 계획을 통해서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의 바이오 산업 모델 추진 전략이라든지 보건 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현행 법률에 근거한 특히 이제 생명공학 육성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그리고 첨단재생 바이오법에 근거한 첨단재생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등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내 법 체계를 분석해 보면 이 생명공학 내지는 바이오의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보니 이런 법제의 분류나 범주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산업분류 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법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련 법률들의 입법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국내 이 규범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면 먼저 생명공학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점,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 진흥법과 규제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관련 법 체계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사실 생명공학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 육성법의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책무 중심의 규범 체계로 인해서 규율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항을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공학 육성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의 기관의 권한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좀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 주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산업 관련 입법 내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기타 법률들과의 규율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5번째로는 생명공학 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 기반 조성 간의 연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 생명공학 법제의 개선 방향 및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와 지능 간의 합리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 인간의 생명윤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조화롭게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공학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이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법률상의 규율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공학 관련 주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관계행정기관 간의 관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역행정기관 간의 관계 등이 이런 행정주체 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력 및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주요한 입법상 원칙들을 이 분야에서도 역시 충실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법제의 입법 체계 정비 방안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공학 육성법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분야를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 육성법을 중심에 두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입니다. 이 안 같은 경우에는 기구축된 입법 환경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생명공학 육성법이 관련 규율의 중심축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관계 법령의 개선 효과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생명공학 관계 법령을 개별적으로 개정해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안과 좀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은 사실상 이 생명공학 관련 범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개별 법률의 개선만으로는 전체적인 생명공학 관련 규율을 개선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는 생명공학 관련 규제와 육성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인데요.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전체 법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특히 만약에 2개 이상의 다부처 소관의 법률로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지금까지 드러난 개정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안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법령이 산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법률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입법적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별 법률의 정비 방안도 담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연구는 크게 좀 2가지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적 한계인데요. 사실은 이 본 연구의 주제가 과학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그리고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좀 객관적 평가가 사실 필요하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상황과도 연관해서 분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적절한 방법일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이제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선행 연구나 기타 자료 등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로는 내용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바이오 산업 내지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드러나 있는 이슈들과 또 현행법에 담아있지 않지만 새롭게 또 등장하는 이슈들도 많아서 그런 개별 이슈들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학술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한편 또 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법 정책적 전략 수립 시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혹시 김현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생명연의 김현수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팀장님. 저희 윤계영 박사님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대신 팀장님, 죄송합니다. 토론 시간은 8분으로 좀 제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분 내로 말씀드릴 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원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법제가 중심이 되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요. 감사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그간 제가 참여했던 세미나와 좀 달리 좀 낯설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오고 싶은 또는 하고 싶은 자리라서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중 패권 경제 그리고 이제 팍스 테크니카라는 이슈 하에 최근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이라는 부처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또는 재정에 대한 이슈를 현재 오늘 또 논의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과 같은 이 결과 자료가 처음부터 시작이 아닌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형태라서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쾌하고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오는 복잡성, 개별성 또는 보수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하에 레드, 그린, 화이트라는 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입법은 윤혜선 교수님 아마 자료에 보면 한 60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추가했던 내용을 보면 한 110개 정도 바이오 관련된 법들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 다양한 생명공학 관련 법제에 대해서 법정책 관점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이후에 뭐 법률 포트폴리오 분석 등 향후 연구 자료에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거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스터디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이제 말씀드린 전제는 이렇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혁신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곧 상상이 곧 실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배아가 있거나 또는 미생물 수준이긴 하지만 자손을 낳는 인공 생명체가 탄생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생명공학 관련 법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는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료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이 생명공학 관련 법률들이 사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문제의식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는 아니다, 미흡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유기적이지 않고 또는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생명공학 관련 법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법률 제정가 여러 시책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뭐 법률 제정이 의미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유사한 법률 이나 구조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 분야만 하더라도 의료기기법, 뭐 체외진단 기기법, 의료기기 산업 육성, 뭐 혁신지원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기라는 큰 틀 안에서는 모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동물법,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법과 개별법이라는 구분도 사실 없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구조가 일반법인 형태로 제정이 되어서 상하 개념도 없어서 법률 간의 연결 내용이나 상호 간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 해당 법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판단하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이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이 되면서 약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규율하지 못하는 이슈에서 시작이 돼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이 돼서 그 균형을 맞추긴 하였지만 그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혁신의 방향에서 제정 또는 개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국회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영 박사님이 이제 분석하신 생명공학 육성법도 그 개정이 2018년도 5월에 2020년 5월에 통과가 됐지만 2018년 5월에 국회가 발의되었고요. 기획연구는 까지 포함하면 한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이 혁신은 무엇보다 진입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그 방법론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도가 특히 법제도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법제안이랑 좀 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의미 있는 시행착오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론을 알아가고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싶은 상황입니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regulate and forget이 아니라 adapt and learn이라고 합니다. 규제를 행위하는 것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만들고 그 기초를 다시 적용하고 배우는 이 학습의 형태로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제도랑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방향을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 등 이 연성법 형태로 어떤 기술을 따라가는 법제도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대륙법 체계 하에서 이 말씀드렸던 이 방향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이 될지는 또 다른 숙제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숙제를 좀 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이오가 이제 빅3라고 불리는 혁신 아이템에 들어갈 만큼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곧 산업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규제가 많이 요구될 터인데요. 이 법제안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이 관심과 연구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